앉아 있는데 한 10분쯤 있다 한 놈이 헐떡거리면서 왔는데 아이 러닝샷을 입고 온 거예요 놈이. 그럼 땀이 여기까지 흘러가지고 젖었어 뒤로. 그 요거만 들고 온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수업 있는 걸 모르고 이렇게 늦게 달려왔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되게 젊은 놈이더라고. 학생들보다 더 젊어 보여. 미국 애들은 학생들도 수영 일본 나이가 많아 보이잖아요. 그놈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아 내가 나중에 교수가 되면 나는 저 짓은 안 한다. 교수가 그러고 왔어요? 교수가 그러니까 농구하다가 수업 시간이 됐다는 걸 어떻게 갑자기 알고서 뛰어온 거야. 학생 명분만 들고 아무리 세계적인 학자라도. 나는 항상 수업할 때마다 넥타이를 매겠다 하고서 이제 그 넥타이를 매고 있었는데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에 이제 내가 가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어요. 여름마다 이제 가서 강의를 했는데 2000년 6월 어느 날이야. 강의를 하는데 그 여학생이 교수님은 수업할 때마다 왜 정장을 하세요? 그랬는데 내가 얼떨결에 나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난 정말 그 생각도 안 하고 교수님은 왜 항상 정장을 하세요? 너네들을 존경하니까. 너네들을 존경하니까. 그 말에 그러고 나는 나의 학문, 나의 티칭을 존경하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똑바로 앉아. 이러고 앉았는데 똑다. 그때부터 내가 동양에서 온 사부님이 된 거예요. 캐나다 애들 뭐 교수 지나가도 담배 피우고 뭐 하이 그러는데 하이 춘 그러는데 이 요만한 20살짜리 돼지바이들이 담배 피우다가 하이 춘 그래. 근데 그날 이후 담배 내가 지나가면 끄고 그냥 다 차렸자세요. 내가 그 동양 공자님의 본인을 거기서 세웠어요. 근데 이제 내가 수업하는 동안에 그 캐나다 신문 보니까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찝차에서 그 보드 탈 때 이렇게 하는 거, 보드 탈 때 이러고 타잖아요. 이거 탈 때 이러고 있는데 돌다가 떨어져 죽었어. 신문에 이 정신 나간 놈이 있구나 하고서. 근데 나는 그게 우리 반 학생인지도 모르고 돈 많은 나라, 행복한 나라다. 근데 뭐 죽은 놈이 뭐 자기 아버지도 판사고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 법과대학 다니면서 판사를 꿈꾸던 놈이 거기 아주 좋게 썼어. 근데 이제 주말에 바닷가 가서 서핑 보트를 타려고 치구 찝차 위에 서서 이러고 있다가 커브 도는데 튀어나가 버려서 죽었다. 그래서 내가 미친놈이다 이렇게만 하고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어떤 여학생이 풀목으로 가면서 자기 친구가 죽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지난 시간에 결석을 해서 결석계를 말로 한 거야 나한테. 그래서 그 죽은 아이가 우리 반이었는데 그랬더니 우리 반이래. 난 내가 가르치던 놈이 이거 하다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야 동양에서는 말이야 어린아이가 엄마보다 먼저 죽으면 그 엄마의 가슴 속에 아이를 묻는다는 그 말이 있다. 그건 잘못된 죽음이야. 그 왜 어린 놈이 엄마보다 먼저 죽냐? 내가 그날 이제 죽음과 삶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캐나다 아이들도 결국은 도덕은 우리랑 똑같다는 걸 알았어. 아파서 죽는 것도 안 되냐? 아파서 죽는 것도 안 되지. 왜 20살짜리가 아파 죽냐? 50살짜리 엄마는 살아 계시는데 그것도 안 돼. 그리고 어느 날 그때 내가 있을 때 영국 왕비가 죽었어. 근데 엘톤 존이라는 놈이 그 왕비를 추모하는 그 음악을 져가지고 뭐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이름 왕비가 누구죠? 이름? 다이아나. 다이아는 그거는 지옥 갔어. 내가 딱 수업할 때 걔는 지옥 간 거야. 그랬더니 왜 걔가 지옥을 가느냐? 내가 엘톤 존이 걔가 천당 갔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준으로는 지옥이야. 왜냐면 걔는 unfaithful wife. 남편한테 충성을 안 바쳤어. 그리고 irresponsible mother. 아이들한테 무책임한 여인이야. 동양적인 관점에서 남편한테 충성을 바치지 않고 아이한테 책임 없는 사람은 난 지옥이야. 그래야지. 또 차렸지. 이거 캐나다도 뭐 걔네들 미국하고 캐나다가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캐나다의 민족주의는 유일하게 미국에 대해서만 민족주의적이야. 전 세계가 다 좋아.
한국도 좋고 중국도 좋고 다 좋아. 근데 미국 놈만 보면 뿔이나. 너 왜 미국 놈들이 너네들 때리니? 너네들 못 살겠구냐? 아니래. 근데 왜 근데 미국한테 되면 이렇게 니네들 미국 얘기만 하면 얼굴이 딱 굳어지고 화가 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방송에 있는 코끼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아무 뜻 없이 돌면은 자기네는 깔린다 이거예요. 아 그런 건 있겠구나 하면서. 그리고 그 빅토리아가 캐나다, 미국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빅토리아에서 보면 미국의 그 올림퍼스 산이 보여. 그 일본 후지산처럼 끝에 이제 항상 6월달이 돼도 산에 눈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옆인데 이놈들이 그 미국한테 하여간 그 훨씬 경치도 좋고 잘 살면서도 그런 끌리는 감정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 나라가 다른데도 우리 이제 강릉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서울 뉴스 한참 해주고 이제 강릉 방송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듯이 미국 뉴스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캐나다 뉴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같은 독립국인데도 그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도 보면은 그 미국 책 사서 보면은 가격 32불 95 그리고 캐나다 39불 95 이렇게 두 개 다 써 있어. 캐나다가 이제 화폐 가치가 적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열등감이라 잘 사는 나라고 부자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에 대한 그래서 캐나다의 민족주의는 유일하게 미국을 향해서만 민족적인 이게 여담인데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미국 가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고대면에 이걸 풀 수가 없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족쇄. 아무리 넣어도 나는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연히 놀러 갔는데 강의해달라는 건 할 수 없었고 그렇지 않으면 난 무조건 이걸 메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넣어도 들고 다녀요. 강의하게 되면 매다. 요새는 맨 계절 거는 거니까 풀기도 좋고. 이 아스팔트 태극기 집회에 목사님이 더구나 출근하면 계속 정정이야. 그냥 그건 목사님인데 because I respect you. Because I respect you. This class.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켜놓은 거래요. 그 캐나다 백인 여학생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순간적으로 끝내주는 명답을 줬구나. 내가 생각해서 했으면 되게 복잡했을 거야. 그냥 생각 안 하고 얘기를 한 거가. 아주 더운데 좀 배우지 성직자로서 하나님의 거두리지 않기 위해서 그럼 다 네. 그냥 밥 먹으러 가야 될 테니까 이제 교수님 그래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실 때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국제 정치, 군사, 전쟁 논과 관련해서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한 그런 그 이론을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공률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거 말고도 다른 어떤 컨셉에 근거한 개념이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거는 또 어느 정도 있고 성공 케이스가 있는지 하나. 그리고 오늘 강의 중에 지금 우리는 미국 주도의 그런 가치 컨셉을 지금 좀 따라가려고 또 노력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그것과는 다른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프랑스가 그렇게 망하지 않고 꽤 강대국 바늘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나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주의적 성향이 이렇게 좀 강한 나라는 대체로 끝이 안 좋던데 어떻게 저렇게 생존 능력을 강하게 갖고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오케이. 이제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로 하면 전부 그렇대요. 힘이 비슷한 경우에 평화가 온다. 왜냐하면 서로 싸워도 못 이기니까 안 싸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선생님하고 나하고 힘이 여기는 100이고 내가 98이야. 그러니까 내가 못 이겨. 여기도 나를 보고 갖고 못 이겨.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않을 거다. 그게 밸런스 오브 파워 티어리입니다. 이렇게 힘이 균형됐을 때 평화가 온다. 그게 이제 압도적 다수설인데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거든요. 못 싸우지 않냐. 힘이 비슷하니까 못 이기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모든 전쟁을 합리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거 내가 당장 못 이기니까 안 싸운다 그러는데 전쟁은 합리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설도 있는 거예요. In desperation, in desperation.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2판 4판이라고 묻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근데 그런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한 놈은 힘이 100이고 한 놈은 10이면 그때 거기서 전쟁이 안 난다. 그것도 이제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그 어느 것이 맞느냐를 역사에서 찾아보니까 한 나라가 유난히 강할 때 전쟁이 안 나더라가 답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유난히 강하면 세계가 조용해. 그래서 지구 역사에서 가장 전쟁이 안 나는 시점이 1945년서부터 지금까지예요. 놀랍게도. 강대국들이 전쟁을 하네. 왜? 한 놈이 너무 세서. 그래서 그거를 그게 뭐 미국의 평화지. 맞아요. 아메리칸 피스라고. 미국이 유지하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너무나 불만스러워도 미국 때문에 전쟁은 못해.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힘의 불균형이 오히려 국제정치의 평화의 시대를 기대한다라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의 힘에 가까울수록 일본이 미국의 힘에 가까이 갈수록 전쟁할 확률은 높아진다가 나중에. 그리고 그거는 역사를 보니까 통계학적으로도 이제 맞는 거로 나와요. 그래서 그 유니폴러 인터내셔널 시스템이 more peaceful, 더 평화롭다. 밸런스, 그러니까 강대국 힘이 비슷한 놈이 여러 개가 있을 때보다 센 놈 하나가 있을 때가 전쟁의 회수가 확실히 적어요. 근데 그 평화는 제일 센 놈의 평화죠 사실은. 약한 놈은 지금 중국의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미국 때문에 기분이 되게 나빠. 대비지 못하고. 대비지 못하는 것도 평화라고 봤을 때 한 놈이 생기가 난데 이제 힘이 비슷해지면 전쟁이 나고. 프랑스 얘기.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입니다. 근데 그 정권의 길이, 롱제비티는 그 나라가 민주적이냐 아니냐고 전혀 관계없어요. 조선이 500 몇십 년을 지속된 나라야. 고려가 400 몇십 년. 민주주의하고 전혀 관계없어도 오래 가거든. 그러니까 국가의 생명의 길이는 그 나라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냐 아니냐고는 관계가 없다가 다릅니다. 프랑스의 대통령제가 조금 좀 대통령이 센 나라죠. 미국 대통령보다 프랑스 대통령이 대내적으로 권력이 더 센데 그래서 그 민주적인 측면을 보면 더 약하죠. 근데 이제 그 프랑스가 뭐 오래 유지된다는 거는 꼭 그 정치 체제의 성격하고는 그 정권의 길이 그거는 뭐 이렇게 특별히 민주적이니까 오래 간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잘 못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지위를 꽤 오래 잘 유지하고 있다. 그건 뭐 역사상 팩트로 맞는 말이고, 근데 그것이 민주주의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고는 연결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게 프랑스 국민들의 어떤 국민성이라든지 어떤 성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런 현재 정치 체제하고 짝짝꿍이 잘 맞아서 그렇게 가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유럽에서 제일 민족주의적이에요. 유럽에서 이제 자기 국민에 대한 자부심이 많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프랑스 가서 영어 쓰면은 알아들으면서도 모른 척한다고. 프랑스 택시 운전사한테 영어하면 모른다고 이제 불어를 말하라 이거지. 근데 이제 미국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에 보면은 Our First Enemy라는 책이 있는데 미국의 책 중에서 우리의 첫 번째 적국 이 프랑스야. 근데 프랑스 놈들이 미국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저거는 척박하고 황무지 같은 곳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사는 놈들은 머리도 아둔하고 생명도 길지가 못하고 그러니까 미국을 최악으로 표시를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유일하게 미국하고 직접 전쟁을 하는 것이 프랑스인데 이 심리학적으로 제일 사이 나쁜 거가 미불 관계입니다. 그게 웃겨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 안 해본 나라가 없어요. 영국하고 전쟁했죠. 독일하고 해봤죠. 그리고 미국은 하여간 강대국 중에 전쟁 안 한 놈이 프랑스 빼놓고 다야. 다 전쟁을 했어요. 프랑스만 하고만 전쟁을 안 했는데 이 인간관계로는 프랑스하고 미국이 세력이 제일 나빠요. 프랑스가 미국을 제일 싫어해요. 오히려 영국은
아까 첫 시간에 버크가 영국 국회의원인데 프랑스 거는 안 되고 미국 거가 맞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미국은 영국한테 덤벼든 나라거든요. 영국이 이만했는데 이따만은 그거 나 독립할 거야. 그러니까 영국이 그냥 와장창 외소해지는데 프랑스가 영국하고 라이벌이니까 미국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미국 독립은 프랑스가 도와주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프랑스에서 우리 독립을 도와주시오 해가지고 그 도움을 받아내죠. 그리고 독립을 한 다음에 축하도 제일 잘해준 것이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 여신상 독립했을 때 독립하고 또 몇 년 됐을 때 기념으로 프랑스가 그걸 만들어서 미국을 보내잖아요. 그 프랑스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제라고 뉴욕에서 있지만. 뉴욕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말씀 들어보면 왜 사이가 안 좋을까요? 근데 그 둘이 라이벌리라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공부한 한국 교수들 자기 제자 공부 잘하는 놈한테 미국 가지 말아야 거기 뭐 가서 공부 뭐 하겠니? 그 쌍놈들 나라 가서. 우리 지도 교수가 이제 프랑스에 한국에 나의 사부님이 파리 대학 정치학 박사인데 아 이거 미국 가서 그 공부 제대로 되겠냐? 프랑스에 가라고. 그 내가 대학교 때 프랑스 공부하고 막 그랬습니다. 불어원강을 우리 프랑스에서 공부한 박 교수니까 르몽드가 그때 우리나라 신문 4면 나올 때인데 요새 뭐 32면씩 나오잖아요. 일요일 날 건 더 옛날 건 미국 건 일요일 날 건 이만하지 전화번호만 하지. 근데 그 프랑스 그 큰 거를 신문을 몇십 부 얻어다가 그 불어원강 듣는 학생한테 주고 르몽드를 그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프랑스 정치학 원강하고 그랬는데 우리 그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교수님이 그 프랑스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야그 하와이 대학 나온 정치학 박사가 많아요 한국에. 거의 여자들 반스만 입고 다니는 거 보고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 막 이런 식으로 그게 프랑스 사람이 미국 보는 그 시각이에요. 야 니네들 촌놈이 학문이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희들 원래 쌍놈들 아니야. 노동자들 아니냐. 귀족도 아니고 저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그 감정이 프랑스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학문이 옛날에는 그 프랑스나 독일이 학문의 그 원산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학자들이 전부 다 독일 가서 박사 받아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거꾸로 역전이 되니까 유럽이 미국에 대해서 그런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이 좀 망가져서 그런지 그래요. 내가 난 뭐 80년대 초반에 유학을 했는데 그때 서울대학 나오고 텍사스 대학 철학과에 유학을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 철학은 독일이나 프랑스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미국이 1등입니다 그러더라고. 철학도 미국이 1등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람은 I'm a philosopher. 나는 철인입니다. 나는 철학자입니다. 근데 I'm a philosopher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3분의 1이 미국 사람이에요. 지구 전체. 그러니까 학문이고 뭐고 심지어는 철학까지도 미국이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랬죠. 오래 살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는 식으로 학문 1등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 우리 내가 텍사스 대학이 미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학교입니다. 하버드 대학하고 텍사스 대학하고 학교 펀드가 비슷해요. 근데 텍사스 대학은 왜 이렇게 돈이 많냐? 학교에서 석유가 나오거든요. 산유대학입니다. 산유대학. 근데 미국 사람들은 죽으면은 이제 땅을 기증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주지 않고 공공에다가 기증을 하니까 그 텍사스 대학의 땅이 미국 텍사스주의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땅을 기증하면서 여기다가는 학교 건물을 지어달라, 또 여기다가는 뭐 학교 연구소를 지어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그 말을 들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브레큰리지 아파트먼트, 미국 텍사스 대학의 대학원생들이 사는 아파트가 브레큰리지 아파트먼트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브레큰리지가 죽으면서 여기는 학생의 기숙사를 져달라 그런데 그리고 뭐 이제 정착화가 있는 거를 버다인 홀이라고 그러는데 버다인이라는 부자가 죽으면서 돈을 기증하고 나는 그 학교 건물을 져달라.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짓고 정치학과 건물을 버다인 홀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이름이 붙어 있는 거는 기증한 사람이 그 하고
그냥 내 땅을 그냥 학교가 가지고서 학문하는 데 쓰세요. 그리고 죽은 사람 중에 그 자이언트 영화에 나오는 석유 나오는 땅을 준 사람들이 많은 거야. 1973년에 중동 그 석유 파동이 나면서 그 미국이 중동 석유가 갑자기 비싸지니까 미국 석유값도 따라 오르는 거죠. 그래서 텍사스가 미국의 석유의 본산지니까 그래서 텍사스 대학이 돈을 왕창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왕창 버니까 우리가 텍사스 카우보이만 할 게 아니라 좋은 대학을 하나 만들자 그래갖고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앳 오스틴 그게 이제 거기 텍사스의 메인 캠퍼스인데 그거를 세계의 대학으로 길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수들을 사오는 거예요. 교수가 좋아야지 학교가 1등이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프리스톤 대학이 핵물리학의 1등입니다. 프리스톤 대학에서 노벨상 그해 받은 교수를 불러오는 거야. 그랬더니 그 교수가 나 혼자 가서는 안 되고 그 연구원이 다 가야 된다. 그래갖고 몇십 명을 통째로 사오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 너무 화가 나서 야 이 텍사스 거지 같은 촌놈들아 이 세상에 그러니까 너네들은 마치 대학교를 기르는 것을 미식축구 기르는 듯이 생각을 하는 촌놈들이다 이거야. 미식축구는 선수들 사오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미국 신문에다가 텍사스 대학을 촌놈의 대표라고 쓴 거야. 이게 학문도 그 미식축구라고 착각하는 놈들. 텍사스 대학 부총장이 신문에 반박을 했어요. 그 반박문이 너무 또 기가 막혀요. 이 세상에 모든 돈을 가지고도 하버드를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돈 없이는 하버드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돈이 다 있어도 하버드가 안 되는데 돈 없이도 하버드가 안 된다. 참 이상한 말이죠. 맞는 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학교를 기른다. 내가 유학 갈 때 텍사스 대학 등록금이 연세대학 등록금하고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대학 등록금이 여기보다 비싸서 못 간다는데 똑같아. 내가 그 원래는 다른 대학을 갔다가 사립대학. 내가 그래서 이제 1년 후에는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입학하고 1년 지났을 때 90%가 장학금을 받았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90% 안에 늘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노스웨스턴으로 왔었는데 제일 비싼 대학. 그때 노스웨스턴 대학은 한 학기에 3,000불이었어요. 텍사스 대학은 한 학기에 300불, 10배 비쌌다고. 연세대학이 30만 원. 그때 1달러가 900원. 연대하고 텍사스 대학이 같은데 노스웨스턴 대학 갔다가 장학금이 내가 그래도 90% 안에는 들었는데 장학금은 10%밖에 못 주는 거로 바뀌었어요. 그해. 왜? 레이건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 때문에. 그 레이건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라고. 레이건 대통령은 정부가 대학교에 돈 주는 건 안 된다. 대학은 니네들이 알아서. 정부는 가장 작은 것이 제일 좋아. 정부가 왜 대학생 장학금까지 주니? 그게 이제 레이건음이 있어요. 시장, 작은 정부, 큰 시장.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텍사스 대학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레이건이 제일 맞는 미국에서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더라고. 레이건. 아니 그 땅콩은 카터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그 사람이 전두환 때 대통령이에요. 전두환 때. 그래서 이제 반공 대통령.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미국에도 이제 그래서 텍사스 대학은 카우보이 대학인데 그래도 자본주의의 상징이고 근데 거기까지도 요새 좌파가 먹었어요. 버클리 대학은 완전히 그건 공산주의고 그 버클리 대학 가보면은 미국 지도 그려놓고 거기다 빨간 점 그려놓고 미국에서 유일한 해방구라고 써있어요. 리버레이티드 에어리에 해방된 지역 해가지고 버클리 대학에 빨간 점 칠해놓은 거예요. 근데 버클리 대학 앞에 가보면은 거기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집 없는 놈들이 와서 오줌도 싸고 누워있고 그래가지고.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 러시아 소련 망하게 한 사람. 예. 소련을 해체하게 한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 우리나라 왔었잖아요. 그럼요. 레이건 대통령은 뭐 미국의 자유주의의 상징이죠. 그 사람이 그래서 지금 네. 지난주에 독일이 독일. 빚을 갚을 때
화폐를 많이 찍어서 바꿨다고 어.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라면 값이 그때가 뭐 만 배씩 오르고 그랬죠 1년 사이에. 근데 그렇게 오르는 게 어떤 전형 때문에 오르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 한 2주 후에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를 봐야 되는데 독일이 900개의 그냥 오글조글한 꼬마였는데 그놈을 한 개로 만든 게 이제 비스마르크예요. 근데 비스마르크가 이걸 한 개로 만드는데 이건 죽어도 안 되니까 프랑스를 안 해요. 독일이 지리멸렬해 있어야지 이놈이 엄청난 강대국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독일이 통일하기 위해서 반드시 프랑스를 깨부려야 되는 거라. 그래서 프랑스와 싸워가지고 보불전쟁, 이게 프랑코 프로시아 노아라는 건데 1870년에 프랑스를 깨는데 그 국가들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스마르크가 그때 전쟁 사상 처음으로 진 놈이 이긴 놈의 전비를 대는 그 프랑스한테 야 임마 우리가 전쟁하는데 이 돈이 들었으니까 다 갚아. 갚을 때까지 파리를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프랑스 사람이 정말 양말 꼬매 실으면서 돈을 갚았다고. 그래서 프랑스가 그 돈을 다 갚은 다음에 독일이 비스마르크가 말 타고 나오면서 우리는 언젠가 이놈들한테 다시 죽게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이 다가왔을 때 어느 프랑스인도 전쟁에 반대한 사람이 없어요. 드디어 독일에 대해서 복수할 때가 왔다. 즐거운 마음으로 전쟁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전쟁은 사실은 독일이 이겼지만 미국이 있어가지고 프랑스가 이기는 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1919년에 프랑스가 이겼는데 이놈들이 요번에는 독일을 죽여버리겠다. 그 독일이 죽어도 못 갚는 돈을 내라는 거야. 독일이 죽어도 못 갚을 만큼을 빚을 갚으라 이거야.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국제 공용화폐가 없는 거예요. 달러가 없는 거야. 금으로 줘야 돼. 금이 독일 어디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돈이라도 내ima. 그래서 독일이 마르크를 가지고 빚을 갚는 거예요. 갚다 안 되니까 그 인플레는 계속 갚다 안 되니까 찍어서 갖고. 그래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봄하고 겨울하고 라면 값이 10,000배야. 뭐 그때 라면은 없었지만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인플레가 10,0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뭐 점심 한번 먹으려고 돈을 들고 나는데 리어카에 끌고 가 종이돈을. 그건 코 푸는 게 더 좋아. 돈이 너무나 값어치가 없어가지고. 그때 프랑스에 빚 갚지 않겠다 이거. 전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라고 치고 나온 게 히틀러예요. 그래서 히틀러는 국민의 여러 같은 지지를 받아서 독일의 수상이 되죠.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른 얘기예요. 독일 국민들이 오로지 히틀러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었고, 그때 나오는 만화 보면은 물건 사러 가는데 우리 옛날에 리어카 이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밖에 있는 거 거기 돈을 가득 싣고 독일 사람이 가는 거야.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우리는 그 1870년 그리고 독일 놈들이 프랑스한테 이긴 다음에 독일 제국을 선포하는데 그 독일 제국 선포식을 어디서 합니까 아세요? 베르사유 궁전에 여왕이 제일 좋아하는 유리로 둘러싸인 방이 있어요. 미로룸이라고 돼 있어요. 그 방에서 독일한테 프랑스의 항복을 받고 독일 제국을 그 방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1차 대전 이긴 다음에 독일은 다 일로 와. 그 방에서 독일 항복을 또 받아요. 그 독일하고 프랑스는 우리하고 일본보다 더 지독해요. 그래서 그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룸에서 그 독일이 항복을 하는데 그때 체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그러는데 그 베르사유 체제는 독일한테 정말 치명적인 체제다. 빚을 못 갚으면은 그 독일도 그때 이제 일본 2차 대전 후에 일본 군대 다 없어지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라. 이거 뭐 프랑스하고 싸우면 재간이 없지. 그때 이거는 다 야 이제 끝. 빚 안 갚아. 우리 군사력 만들 거야. 그러려면 깡패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히틀러는 우리가 이제 외교사 공부하면서 그 지금 얘기한 것보다 뭐 좀 더 자세하게 그 상황 뭐 라면 값이 뭐 얼마 되는지도 이제 숫자로 나오고 그때 이제 그 나오는 소설책들
알폭스도트의 마지막 수업 뭐 그런 얘기도 다 그때 그 프랑스의 애국자가 쓴 소설이고 그렇죠. 네. 아까 그 전쟁 관련해서 과거 전쟁 대비해서 근대로 전쟁 그러니까 근대사로 가면 갈수록 전쟁으로 인한 이제 사망자 인명 피해가 갈수록 적어진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그 인명 피해라는 게 단순히 군인 간의 인명 피해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전쟁으로서 인명 피해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이제 미치게 되는 경향이 되는 건데 과거 전쟁은 칼로 하는 싸움은 사실은 물론 거기다 일반인의 시민 피해들이 있었겠지만 그 밀집도에 따라서 군인들의 피해가 큰 것이고 현대사로 전쟁이 넘어갈수록 결국은 인명 피해가 일반 시민들까지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 그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일반 시민들의 피해는 사실 별도의 관점으로 보는 건지. 그 지금 우리가 현대 전쟁일수록 인명 피해가 적다라는 얘기는 시민까지도 다 포함한 수준입니다. 그렇지.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대전, 그러니까 일본을 이제 그 전쟁을 중시시켰던 게 핵무기인데, 네, 그 핵무기 하나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이제 인명피해가 생기는 그런 핵무기로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핵무기가 나와서 수십만 죽고 끝났어요. 그때 핵무기가 발견되지 않았으면은 미군이 일본을 점령하러 미국 육군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때 예상되던 인명 피해가 100만이에요. 미군이 100만 명이 더 죽을 거다. 미국군은 몇십만 더 죽고 일본 사람은 100만 명 더 죽을 거다. 근데 핵폭탄이 나와가지고 몇십만으로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 야 몇십만이면 몇백만보다 그게 더 낫다고 누가 말을 하는 거냐 그러는데 비교를 하자면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그 텍사스 대학에 보니까 그 반전주의자들이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이제 그 전시회를 하는데 핵무기가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그 버섯구름이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그 버섯구름 속에 엄마 뱃속에 있는 어린애가 막 얼굴을 찌그리고 있는 그 조각을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걔네들 미국 아이들이 하길래 내가 그때 이제 전쟁 박사 논문 쓰고 있을 텐데 어이 친구들 핵폭탄하고 화살하고 누가 사람을 더 많이 죽였니? 활에 맞아 죽은 사람은 훨씬 더 많아요. 핵폭탄에 죽은 사람은 나가사키 히로시마 고교밖에 없어. 근데 활에 맞아 죽은 사람은 훨씬 더 많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개 같은 무기를 없애자 그랬는데 활에 맞아 죽은 놈. 그리고 총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그래서 우리가 국제정치학 이론 중에서 군비 축소라고 하면 평화가 온다. 아니에요. 군비 축소를 해도 평화가 안 와. 6.25 때는 남한하고 북한이 기껏해야 탱크 북한 탱크 200대 우리는 0. 그때 전쟁 나더라고요. 근데 북한 4,000대 우리 2,000대인데 전쟁 안 나요. 이거 줄이면 전쟁 난다고 사실. 지금 우리가 탱크 3,000대, 북한이 4,000대인데 전쟁 안 나는 이유는 그 4,000대가 3,000대를 못 깨.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이 줄이자. 북한이 400대, 우리 300대 그러면 4,000대 3,000보다 400대 300이 전쟁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 경험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핵무기가 나와서 전쟁이 얼마나 줄어들어서 핵무기 때문에 못한 전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적어도 미국하고 소련은 전쟁을 못했거든요. 미국하고 중국도 전쟁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핵이 서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죽어도 핵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그래야지 자기네가 살거든요. 그래서 핵은 나쁜 거다? 그것 때문에 평화가 가는 건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비키니라는 수영복 알죠? 비키니라는 수영복이 왜 이름이 비키니예요? 미국이 수송폭탄을 비키니 섬에 가서 터뜨려 봤더니 그냥 섬이 헐벗어 버리더라. 헐벗은 수영복에서 비키니가 된 거야. 그래서 비키니 섬이 미국이 수송폭탄 실험하던 섬이 그 인간의 문화가
그런데 참 아까 그 아이언 모리스라는 미국 그 인류학 교수예요. 저 사람이 전쟁이라는 제도 때문에 인간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회가 커지거든요. 커졌기 때문에 인터널 피스, 내부적인 평화가 오는 거야. 왜? 군대가 강하고 경찰이 강하니까 국민들은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대국들이 전쟁을 이렇게 오래 안 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강대국은 뭐냐? 밥 먹듯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강대국들이 전쟁을 안 해요. 해봤자 쪼그레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 상식은 여지없이 깨질 때가 많습니다. 나폴레옹 군하고 알렉산더 군이 공격 속도가 같다는 거, 그리고 결코 전쟁을 통해서 인간을 줄이지 못해요. 큰 전쟁을 하고 나면 인구가 다 늘어 보통. 아마 한국 전쟁도 1950년보다 53년에 인구가 더 많았을 거예요. 한국 인구가. 그러니까 전쟁 때도 어떻게 애들이 많냐? 나도 전쟁 때 낳거든. 참, 야 전쟁 때 어떻게 애를 만들고 애를 낳냐? 근데 한 집이 있고 7명, 8명씩 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인구가 줄어든 사례가 없어요. 차라리 인구가 줄어들려면 질병에 한번 가야지 인구가 줄어들지. 뭐 패스트라든가 이런 거. 전쟁을 통해서는 인구가 줄지 않아요. 그리고 박사님 그죠? 앞으로 중국이 국제 정치나 군사적으로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그냥 가요. It's over. China is over. 질문 많네 오늘. 뭐 아직 우리 밥 먹으러 갈 때까지 여유 많으니까. 교수님 최근에 뭐 지난번 강의 때도 이제 북한에서 뭐 통일도 없애고 뭐 그런 통일 안 한다. 네. 북한 정책은 통일 안 하기. 네. 근데 남한은 대한민국. 네. 근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은 뭐 동남아 이쪽에 가서도 통일한다. 통일 얘기를 계속하고 네. 그리고 며칠 전 이제 북한 행사 임대인가 그 총장인가 군에서 우리는 김정은이만 죽이면 된다. 김정은이만 죽일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이번에 보니까는 뭐 북한에서 남한에서 북한 연결되어 있는 뭐 칠소라든가 뭐 도로 이쪽을 폐쇄하고 요새로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이 그 통일 얘기하고 하는 거는 이 미국하고 교감을 가지고 하는 걸까요? 미국이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교감을 가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북한이 싱싱하고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 나갔냐가 아니라 주위 상황을 보니까 그 얘기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 2월 달에 빅토 차라는 그 미국에 있는 한국 교수가 통일은 갑자기 온다. 뭐 통일은 단계적으로 또는 30년에 걸쳐서 이렇게 오는 거가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는 지금 북한이 이제 마지막 숨을 쉬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제 국제 구조적으로 지금 통일의 적기가 1993년이었어요.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크기 전에 북한이 죽고 있을 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놓쳤지. 그리고 그다음에 통일을 분단을 관리한다 그러면서 북한을 숨을 연장시켜 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죽게 돼가는 거가 그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내무력이 끝나가는 거야. 그렇게는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코가 석자야. 왜 중국이 왜 코가 석자가 되느냐? 독재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한계가 있어. 박정희의 독재로 와장창 하는데 그것이 한 단계 넘으려면 민주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태우의 민주화라고. 한국은 노태우의 민주화를 통해서 진짜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때까지는 진짜 자본주의가 아니라 개발 독재라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단계가 됐을 때 민주화. 지금은 우리가 진짜 자유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진짜 자본주의가 되고. 근데 중국이 그 단계를 우리나라의 노태우의 6.29 선언을 할 거냐 못 할 거냐가 중국의 딜레마인데 못 해요. 왜냐하면 그거 하게 되면 나라가 뽀개져 중국은. 우리나라는
나라가 포기해주지 않은 채로 그걸 넘긴 거예요. 그 단계를. 그 원래 웬만한 나라는 나라가 포기해줍니다. 그 박정희의 국가가 죽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의 국가가 노태우를 통해서 제퍼슨의 국가로 바뀌는 거죠. 또 우리나라는 그 김이 빠지는 장치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아니 경제 성장이 9%가 4%를 주는데 나라가 보통 망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제 그 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이게 무더기를 기워놓은 거라 이게.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번역한 책인데 로스 테릴이라는 학자가 China is a civilization, not a nation state. 중국은 문명이지 국가가 아니다. 이 국가들 여러 개를 그냥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국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너네도 잘 살고 너네도 잘 살고 다 잘 사는 거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 그러니까 박정희식의 개발 독재로 더 이상 못 가. 여기서 이제 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진짜 리폼을 해서 진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진핑 you out. 너는 이제 가. 재수없게 중국은 공산국가라고 해요. 이게 자본주의를 도입했는데 정치적으로 공산주의가 남아있는데 이놈이 그러니까 본인이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북한도 개혁을 하면 김정은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 한 놈 죽으면 끝난다라는 거는 그 전략이 언제 바뀐 거냐면 미국의 전략이, 이것은 내가 나중에 설명해줄게요.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의 대전략이 바뀌어요. 근데 이라크 전쟁 전까지는 우리가 적하고 싸울 때 뭐 발 때리고 뭐 이거 때리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데 급소를 때리는 거라, 급소. 근데 급소가 어디냐? 급소는 그 나라의 군사력이다라가 이제까지의 역사예요. 군사력이 없어진 독재자는, 군사력이 없어진 놈은 저항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클라우제비치의 이론이,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100만 대군은 다른 나라 30만 대군보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모든 전쟁은 적의 급소를 때리고, 적의 급소는 군사력이다. 그게 언제까지냐면은 아들 부시 때, 아버지 부시 때까지. 아버지 부시가 후세인이 까보니까 후세인의 군사력을 다 와장창 다 날려버리고, 이라크 국민 여러분, 이라크는 이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라고서 손 털고서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민주국가를 만들어 그랬는데 보니까 후세인이 하나도 힘이 안 빠졌어. 더 못 사는 거야 국민들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때 전략을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우리가 분명히 적의 급소를 때렸는데 클라우제비치 장군이 가르쳐준 대로 이런 독재국가의 급소, 현대국가, 그러니까 뭐를 다 장악했잖아요. 전자제품 이런 걸 다 장악한 나라의 급소는 독재자 그놈이구나. 그래서 아들 부시 때는 이라크 군사력을 건드리질 않아요. 후세인만 따라다니는 거야. 결국 후세인을 죽이죠. 지금은 군사기술이 더 좋아져가지고 한 놈만 죽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학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한국에 그린베레가 와서 훈련을 한다 해놓고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동영상을 공개하는데 그린베레가 곤충을 쏘는 장면을 공개하는 거예요. 21세기의 전쟁이 곤충 쏘는 전쟁이에요. 곤충 쏘는 전쟁이 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마당에서 쐈지만은 걔네들이 가정한 것은 김일성, 김정일의 주석궁에 침투해서 쏘는 장면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놈 죽으면 끝난다는데 그 말이 북한에 먹히니까 북한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다 좋아하고 제발 빨리 한 놈만 죽여주세요 하고. 근데 그거는 전략 사상이 바뀐 거예요. 그 클라우디비치 장군이 그 전략 전쟁론, 그 책은 서양 전쟁 몇백 년을 연구하고 나폴레옹 전쟁을 특별히 연구해서 쓴 책인데, 그것이 1993년까지 모든 나라의 군사 사상이다. 전쟁은 적의 급소를 때리는 거, 적의 급소는 그 나라의 군사력. 그랬는데 이제 아들 부시가 독재자를 싸울 때 독재자 그놈을 죽이면 되겠구나라고. 재밌는 얘기들 많은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CIA 국장이 이제 그 사람 앞으로 미국 국무장관도 했는데 또 할 거예요. 하버드 대학 나오고 육사 나오고 그런 사람인데,
김정은이를 딱 만났더니 김정은이가 딱 그 김정은하고 체격이 비슷해. 당신네들이 나를 죽인다는 소문이 있어. 악수할 때 김정은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막 그 이름이 뭐지? 폼페오. 폼페오가 미국은 다른 나라 지도자를 죽이는 것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CIA라든가 해병대라든가 이런 애들이 당신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까불고 죽어요. 그러니까 너털 웃음을 짓고 이거 오금이 저리는 거지. 그러니까 새벽에 계속 울어요. 자다가. 내가 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미국 놈의 미사일 맞아 죽을 걱정을 하느냐고서 트럼프가 마지막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는 1000마일을 날아가서 1600km를 날아가서 30cm 원 안에 들어가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은아, 너 우리 미사일 맞아 죽어 임마 라고 얘기한 거예요. 육사 졸업식에서 직접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0마일을 날아가서 12인치 원 안에 들어가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 쏘면 김정은이 여기 맞는 거죠. 12인치, 30cm. 그러면 가슴도 넣었잖아, 뚱뚱해서. 그러니까 자다 깨서 이제 갑자기 깨서 그냥 우는 거지. 그 우는 소리를 또 미국이 듣고 저놈이 새벽 3시에 깨서 울더라라고 또 발표하고. 그런데 트럼프가 핵을 얘기하면 해병대가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하면서 너는 보존해주겠다 했는데 그 보존이라는 의미가 가족까지 다 생명. 그러니까 생명인데 그 어디가에 유배를 시킨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트럼프 아이엠을 데려다가 수용시키고 근데 밑에 저기 거기 그 과타나모 베이스에 보내는 거지. 거기서만 양식 먹고 살아. 무슨 너 기름지고 좋아하니까 많이 먹고 살아. 그러니까 뭐 그런 생명만 보장해달라고 뭐 딜을 할지 모르는데 나는 그 미국이 그 미국 북한 장군들 몇 명 이제 샀다고 보죠. 다음은 너야. 넌 뭐 자유주의국가 만들어. 우리가 도와줄게.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북한 장군들 보고 그랬대요. 넌 중국이야 미국이야 그랬대요. 너는 어느 놈들한테 뒷돈 받고 있는 놈이야. 세계 국제정치 보고하다 보면은 도덕은 없어요. 도덕은 없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다시 되면은 그전에 뭐 북한 원산 트럼프 꼬티를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꿈이지. 만약에 그 짓게 되면은 만약에 트럼프 호텔을 짓게 되면은 지금 여러 국제 뭐 사람들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트럼프 호텔이 원산에 쓰는 날 그 북한은 북한이 아니야. 지금의 북한이 아니다. 통일 비슷하게 뭐가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 거예요. 이제 트럼프 호텔이 원산에 들어서는 날 김정은이가 그렇게 합시다 그러는 날 이제 북한은 끝나는 거야. 지금의 북한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트럼프의 전략은 그게 진짜 햇볕 정책이에요. 수소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뭐 아니 그 바이든이 뭐 북한 같은 놈하고 얘기 안 해. 얘기를 해야지 북한을 끝내야지. 살살 다니잖아. 친구라고. 달래기도 하고 뒤통수도 때리고 당근, 채찍 다 필요한 거지. 밥도 걷어차고. 아니 기차 타고 하노이까지 3박 4일로 달려온 놈을 회의하다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 비행기 타고 온 놈도 아니고. 그냥 회의하다가 그 회의할 때 미국의 항공모함이 하이퐁항에 있었어요. 미국의 항공모함이 그래서 하노이에서 서울로 치면 인천이야. 이게 회의하는데 거기 항공모함이 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학 공부할 때 건십 디플로머시라는 포함 외교. 정은아, 우리 말로 하려고. 말 안 하면 제가 일해야 돼. 그런 뜻이에요. 나 항공모함이 일하게 하겠냐? 말을 하자고. 그 미국 항공모함이 적국 월남에 베트남하고 30년 싸웠잖아요. 거기에 미국 항공모함이 김정은 만날 때 가 있었다는 그게 다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2박 3일, 그 3박 4일인가 가고 갔죠. 기차 타고 터덜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30분 딱 해달라는 거 알았지. 그 회의하다가 그냥 트럼프가 그냥 갑시다. 근데 거기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보는데 그 지금 아칸소 주지사는 그 여자 퉁퉁하게 생긴 그 헛가비 딸 사라 샌더스 헛가비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헛가비 목사 아칸소 주지사 딸인데 그 지금 아칸소 주지사가 됐는데 그때는 그 하노이가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넘어져 있잖아요. 싱가포르 오면서 이 세상에 말로 핵을 내려놓는 나라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하고 다 얘기하는 거야. 이거 우리 농담 따먹게 하려고 가는 거 맞죠? 있었죠? 이거 조크 맞죠? 조크죠? 그러면서 와요. 말로 핵을 내려놓는 놈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